오늘은 8월 26일 정말 오랜만에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립할 컴퓨터는 i5 6500에 기가바이트 보드, 그 다음에 750ti 600W 파워, 그 다음에 샌디스크 SSD를 이용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열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케이스는 조금 큰 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케이스, 좀 크기가 있는 놈이죠. 이 놈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뚜껑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밑에 이런 천을 깔아가지고 케이스가 상하지 않은 한쪽에 챙겨주시고 뚜껑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뜯고 본체를 이렇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부품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메인보드는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기가바이트나 아소스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립 동영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 놓으셨는데, 조립을 할 때 메인보드에 비닐을 깔지 말고 조립을 해라, 쇼트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밑에 비닐을 안 깔고 다른 종이를 깔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U부터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i5 6500이고 정품 마크 찍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내고 이 마크가 예쁘죠, 그죠? 여기 놔주고 뚜껑을 개봉하고 쿨러를 먼저 끄집어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U를 여기 준비하고 먼저 이 덮개부터 해제를 하시고 눈으로 혹시 여기 이물질이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CPU를 꺼내서 양쪽 끝에 있는 홈 있죠? 이 홈 확인하시고 메인보드에 여기 홈 확인하셔서 그대로 예쁘게 넣어 주시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있는 정품 그리스 확인하시고 이쪽 펜을 이 정도 빼주시고요. CPU 쿨러 핀이 꼽히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있는 놈도 있고 여기 있는 놈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놓고, 자, 전에 한번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쿨러 조우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니냐? 아닙니다. 요 방향이 원래 나오는 그 방향이고요. 정품 쿨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짤깍 소리가 나게 눌러만 주시면은 고정입니다. 이거를 돌리시면은 이거는 푸는 방향이에요. 짤깍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쿨러에다가 핀까지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CPU하고 보드는 결착이 끝났으니까 잠시 옆으로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멍, 마우스하고 USB가 나온 이 뒷구멍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포장에 있는 부품을 이것이 예쁘게 뜯어가지고 의외로 제 동영상을 아주 초보자분이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서 완전 초보자들 눈높이에 얘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메인보드에 꽂힐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다치지 않게 손가락으로 약간 눌러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약간 평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눌러주시고 당연히 요 마우스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윗방에 이 스피커 마이크 꽂히는 레인 꽂히는 부분이 아래쪽에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눕혀서 하세요. 저는 이제 보시라고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 조심하시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부터 찰칵, 네 쪽 다 찰칵 이렇게 잘 꽂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잘 꽂혔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눕혀가지고 메인보드하고 파워하고 이런 그래픽카드 이런 부품들을 결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케이스에 이 나사나 이런 것들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옆에다가 자, 이 케이스에는 보시는 것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이 워셔, 메인보드 절연, 나사 절연 장치들이, 워셔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메인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이 암롯 소켓, 요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요새 나오는 나사들은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손님 이렇게 보통 하나, 둘, 셋, 넷 빠져 있는 두 개까지 합쳐서 6개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워두지 마시고 6개를 다 채워주세요. 채워서 손가락으로 꽂고 손가락으로 다 안 되면은 이런 롱노즈나 립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꼭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안 채워지면 메인보드가 서로 높낮이가 낮아서 안 좋겠죠, 그죠? 꼭 채워주세요. 자, 그 다음 메인보드를 결착하는데 혹시나 이 전선이 메인보드 CPU 쿨러를 건드리진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쿨러 제대로 장착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에 6개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놓아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워셔, 절연제. 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없으면은 뭐 인터넷에 G마켓 같은데 절연 워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2,000원이면은 한 봉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가지고 여기에 각각의 구멍 위에다가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컴퓨터의 나사에는 컴퓨터를 조립할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나사가 쓰인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놈은 파워 할 때, 그리고 이놈은 이렇게 육각 나사는 파워, 이놈은 하드디스크, 이놈은 메인보드를 결착할 때 쓰이는 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오는 일부 케이스들은 이 나사를 가지고 메인보드를 결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의 경우는 저는 이 비행접시 나사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 나사로 메인보드가 결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메인보드 결착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런 이 전동 드라이브는 쓰지 마시고, 아직 힘 조절이 미숙해서 메인보드에 실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는 게 힘 조절에 좋으시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한 번에 나사를 꼭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 80% 정도만 채워 놓으시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힘을 써서 나사를 모두 꽉꽉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나사를 한 80% 정도만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6개 구멍을 다 돌면서 남아있는 힘으로 결착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너무 세게 쪼으시지 말고요. 너무 세게 쪼면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왼쪽 위에 나사가 조금 결착이 빠가가 난 것 같네요. 다시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나사까지 다 결착이 됐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품들, 나머지 이제 또 케이블들 결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패널선과 USB 확장선 등을 이제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드 LED 선 있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표시가 안 됐을 때는 어떻다? 색깔 있는 쪽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패널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 LED 선 마찬가지, 네, 색깔 있는 쪽이 플러스죠, 그죠? 색깔 있는 쪽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리셋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이하게 이 케이스는 파워 버튼이 전면에도 있고 후면에 앞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단추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끼리 꽂아주고 남아있는 이 선을 여기 파워선에 꽂게 되면은 이렇게 전면에 있는 파워도 사용할 수 있고 위에 있는 파워 스위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간에 하나가 중간에 비어있는 이게 오디오라고 그랬죠, 그죠? 이 왼쪽 끝에 오디오 쪽에 빈 구멍을 확인하셔가지고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USB 2.0 확장선입니다. 마찬가지 막혀있는 구멍 확인하시고 이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USB 3.0 전면 확장 케이블이죠.
여기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홈 확인하셔가지고 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일단 지저분해 보이지만 전멸 파넬선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있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돌아가는 케이스 팬 여기에 꽂으면 그냥 돌아갈 거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보드에서 조절하는 대로 속도 조절이 되겠죠. 메인보드에 잘 보면은 CHA 아니면 시스템 팬이라고 이렇게 팬 꼽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꽂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선 정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네, 너무 빡빡하게 모으지 말고 잘 감아지듯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너무 빡빡하게 감아지면은 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들 때문에 서로 안에 과열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이 너무 접히면서 안에 들어있는 구리선 이런 선들이 확확 접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세게 감지 마시고 살짝 감아지듯이. 나중에 파워 연결하고 선 마무리를 한번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미리 한번 정리를 하는 거고요. 원래 조립을 할 때는 파워까지 다 받고 나서 한꺼번에 조립을 하죠. 근데 지금 선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동영상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가볍게 정리 먼저 하고 나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파워하고 하드디스크하고 그래픽카드만 박으면 끝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할 건데 SSD입니다. 샌디스크에 들어갈 건데 이놈은 Z410 모델, 이놈은 Z400 모델입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은 거냐면 당연히 이놈입니다. 이놈은 TLC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3개의 메모리가 들어가고, 이건 MLC 방식, 멀티 방식이죠. 하나의 공간에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타는 것과 2명이 타는 것, 어떤 게 더 안전하냐고, 안전하고 속도가 잘 나오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멀티 타입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S각에 이제 TLC 타입으로 조립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거 흔들린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이놈한테 매달아서 동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이놈이 한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라이브 하나 움직일 때 이놈이 같이 흔들리면서 살짝 동영상이 흔들리네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SD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모든 부분은 좀 조심해서 개봉을 하세요. 보면 막 부품을 좀 던지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 요걸 빼고, 자, 이쪽이 뒤쪽으로 오게 하고, 보통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은 다 이런 식으로 SSD 전용 슬롯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슬쩍 집어 넣기만 하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오죠. SSD 나사는 일반 나사하고 틀리게 아까 메인보드 조립할 때 썼던 그 비행접시 나사 있죠? 이 비행접시 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조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는 옵티머스에서 나온 600W 전격 파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비싼 600W 전격 파워들도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무슨 그 정도까지 쓰기는 좀 그렇죠, 그죠? 비싼 거 누가 좋은 건 몰라서 안 쓰겠습니까? 어느 정도 단가하고 가격하고도 협상도 좀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파워가 나쁜 파워는 아니에요. 저희들 i5하고 i7에서 이 파워 써보면서 문제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파워를 마찬가지 개봉을 하고, 그리고 파워 펜 방향에 대해서 전에 i3 조립하는 거 올렸을 때 파워 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으셨는데, 펜 방향은 이쪽으로 해야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방식대로 파워 펜이 컴퓨터 내부로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내부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먼지 구멍이 있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야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워에 내 구멍을 나사로 꼭꼭 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빼고 나머지 부품들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더 꽉꽉 조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진동이 많은 부품이니까 꽉 조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픽카드 장착하기 전에 간단하게 선 정리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람길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는 것들은 보통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편이라 크게 의미는 없죠. 제거해버려도 괜히 이제 펜이나 이런 쪽에 말려 들어가면은 곤란하기만 하고. 자, 파워펜 여기 단단히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달려있는 많은 펜 중에서 메인보드 보조전원 파워, 요새는 그래픽카드에도 8핀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거나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똑같은 8핀이라도 이렇게 4개 4개로 분리되는 케이블 있죠. 요게 메인보드 보조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보드 보조전원 꼽는 데가 있죠. 여기에다가 위아래 방향 맞춰서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 조금 정리하고, 그래픽카드 받기 전에 조금 정리하고 나서 그래픽카드 장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오니까 밖에 잡음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픽카드 장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0 Ti, 960 받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50 Ti를 박아도 뭐 오버워치나 피파 이런 쪽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자, 꺼내고 750 Ti를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컴퓨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건달렸다. 자, 요거를 뭐 그래픽카드 장착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냥 꽂으면 돼요. 힘만 균등하게 주고, 다시 대신 요 부분 좀 벌려 놓으시고요. 힘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벌려 놓으시고, 선 안 걸리게 힘 균등하게 주면서 찰칵 소리 날 때까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 주고 이쪽 한번 결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뒤부터 먼저 막아 주시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순서는 틀리니까요. 주시고, 그 다음 이걸로 이렇게 조아주시면은 그래픽카드 결착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박스에 동봉되어 있는 SATA 케이블 끊으시고요. 네, SATA 케이블 끊어가지고 하나만 꺼내시고, 이거 또 흔들렸다. 하나만 꺼내시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SATA 소켓에 번호가 보통 0, 1, 2, 3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메인으로 쓸 하드디스크는 가능하면 낮은 번호 0이 있으면 0, 0이 없으면 1번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 중에서 마음에 드는 SATA 전원선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SATA선 데이터선에 꽂아 주시면은 기본적인 조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선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전에 램을 안 꽂았네요. DDR4 8기가, 이게 8기가짜리 램이 들어갈 겁니다. DDR4 8기가짜리 램을 여기에 구멍에 소켓, 긴 부분, 짧은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메인보드 소켓에 균등한 힘을 주면서 찰칵 찰칵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5 6500 조립이 끝났습니다. CPU, 램, 그래픽카드 선들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바람 구멍을 막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0으로 세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전원이 안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게 중간에 한 칸을 띄워 놓고 리셋선과 파워선을 연결했습니다. 패널선에다가 실수했네요. 어이없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한 칸씩 옮겨 가지고 자기 자리에 다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